자, 가봅시다. 먼저 이제 올랜도 대 필라델피아인데요. 요거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필라델피아가 내일도 엔비드가 결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니콜라스 바툼도 결장이다. 제가 여러 차례 니콜라스 바툼이 있고 없고가 필라델피아의 이런 공격에서 특히 언더오버에서 큰 영향력이 있다. 바툼이 있는 경기에서는 거의 막 250점 가까이 가는데 바툼이 안 나오면은 233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일도 일단 바툼이 아웃이라서 다소간에 좀 언더를 생각해볼 만하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엔비드가 공수 양면에서 필라델피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죠. 제가 여기 밑에다 적어놨어요. without 엔비드. WO가 without입니다. without 엔비드. 엔비드가 없을 때 0승 4패였다 필라델피아가. 그리고 그 경기들 전부 다 원정이었고 내일도 원정입니다. 이게 뭐냐, 필라델피아가 엔비드가 없었을 때 본인들은 111점 3득점 4경기 동안, 그리고 야투율 44.7%, 3점슛 37%, 그리고 반대로 상대팀의 득점이 120점이었었고요. 그리고 야투율이 50%, 3점이 39.6%였다. 이게요, 보면은 이게 엔비드거든요. 조금 엔비드인데, 엔비드가 이게 쭉 올 시즌에 출전한 경기들 뭐 스탯 같은 거 쭈루루 나와 있고, 이거 중간중간에 inactive, not with team, inactive 이렇게 결장했던 경기가 총 4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다 눌러가지고 이 4경기들을 다 일일이 상대팀의 야투 상대팀이 미네소타가 89개 던져갖고 43개 성공시켰다. 그래서 89개. 그리고 다음 팀 이나 뭐 뉴올리언스가 야투 78개 막 이런 식으로 4경기 상대팀의 야투 다 더해가지고 야투율 계산하고, 3점슛 몇 개 던졌는지 다 일일이 더해가지고 성공시킨 거 나눠가지고 일일이 다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엔비드가 없었을 때 4경기를 다 이제 계산한 겁니다. 제가 직접. 그래서 이런 결론을 도출을 했는데, 한마디로 엔비드가 없으면 필라델피아의 득점도 평균 이하고 올 시즌의 야투율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안 나오죠. 야투율이 거의 뭐 한 4% 가까이 줄어들고, 3점슛은 뭐 한 1%가량 정도 줄어들긴 하네요. 그리고 오히려 상대팀한테는 120점 허용에다가 야투율 50% 허용, 40% 가까이 3점 허용하더라. 한마디로 필라델피아의 수비력이나 득점력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 엔비드가 없을 때는. 다만 이제 내일이 그래서 올랜도가 좀 유리한 면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올랜도가 하필이면 내일 백투백이거든요. 하나 걸리는 게 올랜도가 백투백이라는 거야. 올랜도가 백투백 5경기 동안 2승 3패였었고 평균 득점 107.4점, 야투율 45%, 3점 28.2%. 그야말로 3점이 오지게 안 터졌었다, 백투백일 때마다. 반대로 상대팀한테는 평균 득점 115.6점 정도 허용, 야투율 46%, 3점슛 37%. 상대팀한테 뭐 아주 그렇게 야투율을 높게 허용하는 건 아니지만은 본인들이 워낙에 못 넣어요, 올랜도가. 그리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 다소간에 좀 오바 게임을 한다, 이런 것도 있긴 했는데, 이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표상으로는 약간 오바일 것 같기도 하고, 224.5가 저는 되게 낮은 것 같거든요, 이 경기. 224.5는 되게 낮은 기준점 같은데, 엔비드가 없는 필라델피아, 그리고 백투백의 올랜도, 이거를 뭐를 좀 우선시 해야 되냐. 저는 이거 올랜도 쪽을 좀 높이 사기로 했습니다. 올랜도가 그래도 지금 이제 뭐 조나단 아이작이나 뭐 썩스도 돌아왔고, 잉글스만 사실 합류하면은 지금 그래도 풀라인업이긴 하거든요. 내일 좀 이것도 결장자 같은 걸 살펴야겠지만은, 저는 일단은 올랜도 쪽을 좋게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올랜도가 백투백일 때 안 좋았다거나 최근에 좀 흐름이 안 좋다, 이거보다도 필라델피아가 엔비드가 없었을 때 이런 안 좋았던 점, 물론 막 보스턴 상대로도 나름대로 3점 오지게 터지면서 잘 싸우고 그런 적도 있었지만은, 저는 엔비드를 잃었을 때 필라델피아의 결과값이 눈에 띄게 안 좋았다는 거, 그 점을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저는 올랜도 프렌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근데 좀 어렵긴 하네요. 다음 이제 워싱턴 대 토론토. 저는 이거 직전 경기를 조금 오마주를 했던 것 같아요. 최근 이제 직전 맞대결, 그리고 양팀의 맞대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최근 이제 7번의 맞대결에서 토론토가 워싱턴 상대로 6승 1패로 아주 이런 좀 우위를 많이 점했었습니다. 이 맞대결 전적이 6승 1패거든요. 근데 그 7번의 맞대결이 전부 다 내일 기준점이 238.5인데 238.5랑은 아주 동떨어지게 언더였었다. 최근에 양팀 7번의 맞대결 중에서요, 가장 점수가 많이 났던 게 225점 정도. 양팀의 맞대결 중에 가장 점수가 많이 난 게 225였다. 대부분이 막 200점도 안 난 경기도 덜어 있었고요. 한 210점대, 227점이 한 번 있네. 227점. 근데 뭐 저 때랑 비교하면 뭐 22년 작년이면 브래들리 빌도 있었을 때일 수도 있고, 워싱턴이 좀, 토론토는 거의 안 바뀌었는데 워싱턴이 조금 바뀌긴 했었죠. 올 시즌에 한번 만난 거는, 제가 아까 올 시즌 맞대결도 한번 오마주 한다고 했는데, 그 레퍼런스 한번 삼아본다고 했는데, 그때 111대 107로 토론토가 이겼어요, 홈에서. 근데 저 경기가 어땠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워싱턴이 3쿼터까지만 해도 오지게 앞서고 있었는데
4쿼터 때 토론토가 30대 16, 14점 차로 앞섰습니다. 이때 워싱턴이 4쿼터예요. 그 한 7분 동안 야투 한 개밖에 못 넣었나? 자유투 한 개 넣었나? 그래갖고 1점밖에 못 넣었어. 아마 자유투인 것 같아요. 7분 동안 1점밖에 못 넣었었고, 한마디로 그냥 앞서고 있는 경기에서 4쿼터 때 리드를 엄청나게 많이 날렸다. 전반전 때만 64대 45로 크게 앞서고 있었거든. 거의 20점 차 가까이 앞서다가 3쿼터 때 한 그 9점 차 정도 추격당하고 4쿼터 때도 14점 차 추격당하고 그래갖고 역전패를 했거든요. 이래서 기억이 남는데, 그때도 워싱턴이 내일도 백투백이에요. 제가 위에 워싱턴이 백투백일 때 0승 4패였다. 그리고 본인들은 평균 116득점, 야투율 49.2%, 37.2% 3점, 그리고 상대팀한테 130점을 허용했고 야투율 50.6%, 그리고 3점이 39.3%였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잘 넣었는데, 나름대로 잘 넣었는데 상대팀한테도 엄청나게 두드러 맞았다. 백투백일 때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직전 경기 양팀의 맞대결이요. 그것도 백투백이었어요, 워싱턴이. 근데 그날 보면은 토론토한테 3점 19%밖에 허용을 안 했고 전체적인 야투율도 그렇게 높지가 않았거든요, 토론토가. 그러니까 보통 워싱턴이 백투백일 때는 이렇게 오버사이즈라든지 상대팀한테 야투를 엄청 허용하고 점수 많이 허용하고 했었는데, 직전 경기 양팀의 맞대결이 하필이면은 토론토와 워싱턴 경기가 백투백이었었고, 워싱턴 입장에서. 그래서 좀 이런 앞선 데이터들이랑 좀 엇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238.5는 일단 언더를 받기로 했고요. 기준점이 6.5인데 제가 요즘에 토론토를 많이 안 믿습니다. 토론토를 많이 안 믿는 편이라 가지고 저는 일단 6.5% 정도는 워싱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워싱턴이 뭐 직전 이제 그 올랜도한테도 8점 차로 패하고 골스한테도 11점 차인가 그렇게 패하고 했는데, 3점이 아주 안 터지지 않으면, 워싱턴이 3점이 아주 안 터지지 않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좀 비비긴 하거든요. 이 경우도 좀 어렵긴 한데 워플에다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클린 대 미러키. 내일도 브루클린이 백투백이에요. 그래서 찾아놓은 게 브루클린이 백투백 4경기 때마다 2승 2패였었고 본인들은 114.8점, 야투율이나 3점 그냥 평이한 수준이고, 그리고 상대팀한테도 그냥 평이한 수준이에요. 그냥 보통 보면은 좀 야투 허용률 같은 게 조금 높이 찍힌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브루클린은 백투백일 때 딱히 크게 막 요동치는 부분은 별로 없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었고, 미러키가 일단은 내일 그 쿤보가 퀘셔너블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점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요. 저는 뭐 이거 그냥 길게 생각할 거 없이 이 경기는 그렇게 분석에 많은 공을 들이진 않았어요. 미러키가 3.5점 정도 기준점이면은 충분히 가망하다. 미러키가 뭐 백투백도 아니고 오히려 브루클린이 백투백인데, 미러키가 내일 물론 쿤보가 혹시라도 결장할 수도 있다. 이게 좀 변수긴 한데, 직전 경기는 그 뉴욕한테 너무 두드러 맞았어. 사실은 레퍼런스로 삼기 민망할 정도로 너무 두드러 맞아가지고 저는 그거는 조금 엇나가는 경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기는 그렇게 길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미러키가 3.5 정도면 많이 날 만하다. 양팀의 뭐 맞대결이나 이런 것들 살펴봐도 미러키가 대부분 브루클린 상대로 좀 편하게 가져갔던 것도 많이 보였었고, 접전인 경우도 되게 많긴 했었어요. 근데 3.5 정도면은 그 안에서 많이 해결이 됐더라고. 뭐 미러키가 직전 경기 때 이제 뉴욕에 워낙에 야투율도 좋았었고, 뉴욕이. 그리고 요즘에 미러키 행보를 봤을 때는 오바가 어울려요. 미러키가 최근 한 5경기든 잡든 6경기로 잡든 가장 리그에서 득점을 많이 한 팀 한 1, 2등 정도 하거든요. 보스턴이랑 미러키랑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요즘에 그래도 미러키의 득점 패스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 뭐 브루클린도 언더팀은 아니죠. 그리고 백투백일 때도 이렇게 야투율이나 뭐 3점슛 성공률 이런 점들이 아쉽지 않았다는 거 생각하면은 저는 240.5면은 오바를 볼만하다. 이런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그리고 휴지 대 피닉스. 이거는 일단은 피닉스가 요즘에 워낙에 개판이다. 그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내일도 일단 휴스턴이 백투백이거든요. 휴스턴이 백투백인데 보면은 휴스턴이 백투백 4경기 때마다 1승 3패였었고 본인들은 119득점, 야투율 47.4%, 3점 34.7%. 그러니까 휴스턴이 득점은 많이 했는데 사실은 야투율은 좋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휴스턴은 백투백일 때마다 오지게 달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팀 보면은 휴스턴이 백투백일 때는 본인들의 강점인 수비가 되게 안 됐습니다. 실점을 123.5점을 했고요. 4경기 동안 평균. 야투 허용률이 48%, 3점은 40.6%로 허용을 했다. 한마디로 휴스턴은 백투백일 때마다 수비가 되게 안 됐고 다소간에 좀 뛰는 그림이었었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일단은 직전 가장 최근에 이제 백투백 게임, 뉴올리언스와의 백투백 게임에서요, 휴스턴이 일단은 106대 104, 상당히 언더 게임으로 마무리가 됐었었고, 저때 한번 야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전날 휴스턴이요, 야투율 42.7%, 3점은 31%로 야투가 많이 안 터졌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뉴올리언스는 46.3%, 3점 25.8%.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선 휴스턴의 이런 백투백 때 수비가 잘 안 됐던 부분들, 이런 게 직전 경기 백투백일 때는 잘 안 나왔었다. 그러니까 내일도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것도 봐야 되는 게, 최근에 피닉스가 그야말로 지금 저점입니다. 저점.
피닉스가 최근 4경기 동안 평균 득점 108.8점으로 샬럿 다음으로 득점 리그에서 가장 적게 하고 있고, 야투율도 44.8%, 샬럿 다음으로 리그에서 야투율 가장 못 넣고 있고, 최근 4경기 동안. 그리고 3점슛도 샬럿 다음으로, 왜냐면 이게 최근 4경기 기준으로 샬럿이 득점, 필드골, 3점 슈팅 성공률 이런 부분 다 트리플 크라운으로 꼴찌인데 바로 샬럿 다음 팀이 피닉스였다. 득점, 야투율, 3점슛 성공률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서 피닉스가 최근 4경기 동안 리그에서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피닉스는 마탱이가 완전히 가 있는 상태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일은 이제 또 너키치도 돌아오기도 하고, 예, 휴스턴도 백투백일 때 수비가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하면 피닉스가 터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봤을 때는 갑자기, 그러니까 내일 피닉스가 내일 갑자기 터질 수가 있잖아 이러면은 반대로 휴스턴이 내일 잘 막을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와 있는 것만 봤을 때는 내일 경기 휴스턴이 홈이기도 하고, 홈 휴스턴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휴지 프렌에다가 저는 225.5가 되게 까다로운 것 같아. 사실 기준점이 되게 낮은 편이거든요. 언더를 조금 가고 싶네. 왜냐면은 이게 피닉스가요, 기본적으로 리그에서 야투 시도가 상당히 적은 팀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휴스턴도 상대의 야투 시도를 리그에서 5번째로 잘 억제를 하는 팀이다. 상대팀의 3점슛도 리그에서 가장 잘 틀어맞고, 그 OPT의 야투 방어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래가지고 저는 내일 휴스턴이 수비가 조금만 더 된다면은 피닉스를 좀 공격에 빠뜨리고 언더 게임으로 몰고 갈 수 있지 않을지. 네, 저는 이 경기 휴플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오클 대 뉴욕 한번 볼게요. 오클라호마 대 뉴욕. 이 경기는 내일도 오클라호마도 백투백이거든요. 오클라호마는 올 시즌에 백투백이 2경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2경기 동안 물론 그러니까 표본이 좀 적은 편입니다. 보시다시피 2경기 동안 2승 거뒀고, 본인들은 129득점, 야투율이 그냥 또라이급이죠. 56.7%에 3점이 53.8%야. 백투백일 때마다. 2경기밖에 안 되긴 했지만은. 상대팀은 101.5점으로 묶고 야투나 3점 슛이나 엄청나게 잘 묶었던 게 이게 눈에 띕니다. 3점은 조금 허용했지만은 야투율을 41.5%로 묶었어. 한마디로 백투백일 때 오클라호마가 제가 리그에서 2번째로 젊은 팀이다. 샌안토니오 다음으로 젊은 팀이라고 했는데 오클라호마는 백투백일 때 더 팔팔하더라. 이런 게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클라호마의 백투백은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되고, 제가 여러 차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뉴욕이 요즘에 그 미첼 로빈슨이 아웃되고 그 빈자리를 하텐슈타인이 많이 채웠다. 근데 하텐슈타인이 요즘 들어서 평균 득점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출전 시간도 많이 부여받음에 따라서 하텐슈타인이 그 이제 미첼 로빈슨이 잘해주던 부분, 오펜스 리바운드를 거의 4.5개 정도로 챙겨주고 있더라. 그리고 토탈 리바운드도 10개가량 되고, 블락도 거의 뭐 2개가량 찍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하텐슈타인이 미첼 로빈슨의 빈자리를 잘 채우고 있다. 그래서 뉴욕은 여전히 본인들의 게임 스타일, 상당히 많은 오펜스 리바운드 잡고, 많은 이제 좀 그 야투시도 상대보다 더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의 농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클라호마는 여기 보시면요, 상대 오펜스 리바운드가 14.3개로 리그에서 상대팀한테 가장 많은 오펜스 리바운드를 주는 팀이 오클라호마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반대로 뉴욕 같은 경우는 오펜스 리바가 전체 3등 수준, 13.1개로 전체 3등 수준이라고 하더라고. 이게 지금은 12.8개로 4등으로 내려왔네. 12.8개로 4등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뉴욕은 오펜스 리바를 잘 잡는 축에 속하는 팀이고, 원래는 이게 1, 2등 했었거든요, 뉴욕이. 유타랑 같이. 근데 골스가 1위로 올라갔네. 어쨌든 오클라호마는 여전히 상대팀한테 오펜스 리바운드를 리그에서 가장 많이 내주는 팀이라더라. 네, 13.3개로 리그에서 가장 많이 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오클라호마의 약점을 뉴욕이 잘 공략을 할 만하다, 이런 거는 있긴 있는데요. 제일런 브랜슨의 기세도 그렇고 RJ 바렛이 다소간에 좀 기복이 있긴 하지만 요즘에 뉴욕이 터지면 무섭긴 하거든. 되게 어려운데 저는 일단은 이거 오클라호마가 요즘에 기세도 좋고, 직전 경기 미네소타 때려잡는 것도 그랬었고, 일단은 기세상으로는 오클라호마를 좋게 보도록 하고, 일단은 오바 본 다음에 오클에 2.5 정도면은 마이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벌룬 2개 감사합니다. 별이간당님 감사합니다. 오클라호마 마이너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좀 어려운 것 같긴 해. 그리고 뭐 오늘도 제가 이 얘기도 했었어요. 오클라호마가 5할 승률 이상의 팀 상대로는 9승 9패였다. 근데 반대로 이제 미네소타가 15승 3패인가 그랬거든요. 5할 승률 이상 팀 상대 12승 3패인가? 어쨌든 그 기록 자체가 미네소타가 되게 좋았었는데, 오클라호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네소타를 잡았었죠. 반대로 뉴욕도 잘못 적었다. 5할 승률 이상 팀인데 미치라고 적었네. 뉴욕도 5할 승률 이상 팀한테 6승 10패로 좀 안 좋은 편이었어. 오클라호마보다도 기록이 안 좋다 보니까 2.5 정도면 오클라호마 쪽 많이 보도록 하고, 좀 욕심 안 내실 분들은요, 그냥 오클 일반승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댈러스 대 클리블랜드. 이 경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도노반 미첼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일단은 댈러스도 지금 돈치치가 퀘스천어블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댈러스한테는 돈치치가 아주 알파이자 오메가 같은 선수거든요. 보시다시피 최근 6경기 동안 돈치치가 평균 득점 39점, 야투율 51.3%, 3점 39.7%, 어시스트가 평균 경기당 11개, 9.3리야. 말 그대로 거의 트리플 더블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거든. 지금 돈치치가 아주 농구 도사다운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 혹시라도 돈치치가 결장한다면 댈러스 입장에서는 큰 타격일 것이다. 그리고 요즘에 눈에 들어오는 게 팀 하더웨이 주니어를 선발로 쓰고 그랜트 윌리엄스를 지금 직전 경기 때 후보로 내렸거든요. 요즘에 워낙에 그랜트 윌리엄스의 3점이 안 터져가지고 그런 모양인데, 벤치 에이스로 팀 하더웨이 주니어를 쓰던 게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클리블랜드는요, 내일 또 미첼이 퀘스천어블인데, 그전에는요 지금 갈란드랑 모블리 주전자원들 2명이 붙박이 주전자원 2명이 계속 결장을 하고 있고, 미첼까지 지금 최근에 계속 결장을 했었거든요. 제가 아래 최근 5경기, 이 5경기가 일단은 갈란드랑 모블리는 모조리 다 결장을 했던 경기고, 이 5경기 중에 4경기는 미첼이 결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미첼이 없는 와중에 크레이그 포터 주니어, 그리고 이제 스트러스, 오코로, 웨이드, 그리고 알렌, 이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클리블랜드가 거의 세컨 유닛으로 나와가지고 경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선발이. 그랬는데 클리블랜드가 그 기간 동안 본인들이 평균 득점 119.8점, 거의 120점 가까이 하고, 야투율도 47%, 3점 37.8%,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대팀한테도 116.6점 정도를 허용을 하고, 야투율 48.7%, 3점 37.3% 허용. 한마디로 클리블랜드가 미첼이나 갈란드, 모블 이런 그냥 개 주전들 3명이 빠지는 와중에서도 기존 벤치 자원들 혹은 세컨 유닛들의 이런 야투가 폭발을 하면서 잘 지탱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왜냐면 근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직전 경기 때, 클리블랜드가 이렇게 좀 잘 지탱을 해오다가 직전 경기 때는 그런 면모가 많이 안 드러났었거든요. 직전 경기 시카고와의 경기에서 95점에 그쳤단 말이야. 그날 그 3점이 45개 중에 12개로 엄청 부진했었고, 그러니까 한 20%도 안 된 거죠. 그리고 2점 슛도 43개 중에 27개밖에 못 넣었었고, 이게 좀 많이 부진했어가지고 클리블랜드가 내일 도노반 미첼이 나오면은 어떻게 될지 조금 궁금해요. 일단은 좀 야투의 감각에 의존하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상대가 댈러스 인사이드 구멍난 팀이니까 나름대로 인사이드 공략도 꽤 될 것 같고, 클리블랜드도 저 기간 동안 야투 시도도 그러니까 야투 허용률도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바 좋게 볼 것 같고요. 미첼이 버티는 클리블이냐 돈치치가 뛰는 댈러스냐, 저는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클리블랜드 쪽이 결원이 너무 많다 싶어가지고 저는 댈러스의 마헨 좀 이렇게 볼 것 같네요. 그래서 이 경기는 델마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대 크리스탈 팰리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대 크펠 3승 3무 3패고 10득점 13실점입니다. 원정에서. 근데 홈에서는 어땠냐? 홈에서는 1승 3무 5패 8득점 13실점. 일단 다른 것보다 눈에 들어오는 거는 홈보다는 원정에서 좋았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금 18득점 26실점으로 리그에서 가장 이 점수가 안 나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다. 다소간에 오늘 경기 크펠 생각하면은 언더도 조금 노려볼 만한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겠다. 일단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 전적 한번 볼게요. 크리스탈 팰리스의 현재 폼 한마디로 되게 안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리그컵 같은 거 없이, 리그컵은 조기에 탈락을 했고, 최근 이제 크펠이 최근 7경기 동안 3무 4패에 그치고 있고, 전부 다 이제 햄무 3번, 무승부 3번 이렇게 있었고요. 네, 이 기간 동안 승점도 3점밖에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최근 폼이 상당히 안 좋은 크펠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상대했던 팀들이 리버풀이라든지 맨시티, 브라이튼 오브 알비온 이렇게 다소간에 까다로운 팀들을 많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보이는 것보다는 좀 잘 싸운 면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첼시도 한번 볼게요. 첼시의 최근 성적. 첼시도 안 좋아요. 첼시의 최근 10경기. 여기서부터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첼시의 최근 10경기 동안 3승 2무 5패. 3승 2무 5패로 굉장히 안 좋았었고, 단순하게 뉴캐슬한테도 지고, 메뉴한테도 지고, 에버턴한테도 지고, 울브스한테도 지고, 일단은 원정에서 상당히 안 좋았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근데 내일은 일단 홈이라는 점. 최근에 많이 졌고, 홈이라는 점이 그나마 좀 위안거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첼시의 홈 전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가 그래도 최근에 5경기 동안은 모든 대회 통틀어서 3승 2무 정도, 이거 페널티킥 승리, 승부차기 승리는 일단 무승부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홈 5경기는 3승 2무로 그나마 조금 낫더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 경기를 그래서 첼시 승이냐, 무승부냐, 크펠 쪽을 좋게 볼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하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지표들보다는요, 맞대결 전적에 조금 주목을 하기로 했습니다. 얘네들이 맞대결 전적이 딱 그냥 값이 나와요.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첼시가 그야말로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는 저승사자 수준이었다.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이거든요. 보면은 최근 뭐 여기 보면 FA컵도 있고 막 리그컵도 있고 할 텐데 어쨌든 최근 6번의 맞대결 모조리 첼시가 승리를 거뒀었죠. 그리고 그 전에도 이렇게 첼시가 EPL이 대부분인데 대부분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둬왔다. 한마디로 첼시가 모든 대회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에 12경기 연속 승리를 하고 있다. 17-18 시즌 후반기 이후로는 첼시가 크페 상대로 12연승을 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 햄무랑 마인이 어떻게 되냐? 6마인 6햄무였어요. 6마인 6햄무. 여기 있는 FA컵까지 포함해가지고 6마인 6햄무였다. 리그만 치자면은 그러니까 5마인 6햄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첼시가 크페 상대로 굉장히 강했다는 그런 점들이 눈에 띄고요. 추가적으로 요즘에 그 크리스탈 팰리스가 나름대로 강팀한테도 패한 경우가 많긴 했지만 직전에 맨시티랑도 좀 비기기도 했었죠. 크리스탈 팰리스의 다소간에 좀 저력이 눈에 띈다는 점, 이런 거까지 생각하면은 이때 리버풀한테도 극장골 아니었으면 거의 비기는 사이즈였었거든. 그랬어가지고 저는 이거 한번 첼시의 무승부도 괜찮고 햄무도 괜찮은 이런 고배당을 노리기에 적합한 경기가 아닐까, 일단은 그런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펠도 홈보다는 원정에서 강력했다는 면모도 있고, 첼시가 물론 홈에서는 요즘에 괜찮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냥 기본적으로 최근 10경기 폼이 상당히 안 좋다, 이런 거까지 생각하면은 고배당 노리기에 적합한 경기일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맨시티 대 에버튼 대 맨시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구디슨 파크에서 펼쳐지는데 맨시티의 최근 폼이 상당히 안 좋다,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최근에 맨시티 폼이 이래요. 최근 6경기 동안 이상하리 많지 맨시티가 승리를 못 거두고 있죠. 최근 6경기에서 1승밖에 없었다. 루튼타운한테 이제 이것도 좀 어렵게 이겼었잖아요. 1승 3무 1패인데 6경기 구간 동안 1승밖에 없었던 거, 그런 게 2016년 2월에서 3월 사이, 그때 이후로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 맨시티가 이렇게나 좀 장기간 동안 한 6경기 동안 이 정도 승점밖에 기록하지 못한 게 엄청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2016년 2월 3월 이후로 처음이다. 거의 한 8년 만에 슬럼프를 겪고 있는 맨시티다. 물론 홀란드라든지 도쿠, KDB 이런 친구들이 부상 당했었으니까 좀 그랬었겠죠. 그런 것도 좀 눈에 띄고, 또 보면은요, 리그 기준으로 지금 맨시티가 최근 7경기, 이렇게 묶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최근 7경기 동안 전부 다 7경기 연속 실점을 하고 있다. 이게요, 18-19 시즌에 8경기 연속으로 실점했던 거 이후로 최장 기록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맨시티가 이렇게 좀 오랫동안 연속 실점했던 게 거의 한 4년만? 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또 에버튼 한번 보러 가면은, 에버튼이 리그컵에서도 한번 중단되긴 했지만은 토트넘한테 2대1로 패배를 하면서 리그 4연승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4연승 기간 동안에는 전부 다 클린시트 중이었는데 토트넘한테 2실점을 했었다. 이때 조기 손흥민의 골 포함해갖고 히샬리송한테도 좀 이른 시간에 이렇게 실점을 했었었죠. 지금 에버튼이 내일 상대하는 게 이제 맨시티 디펜딩 챔피언이잖아요. 그 에버튼이 그래도 디펜딩 챔피언 상대로는 전적이 괜찮았다고 해요. EPL 시대 이후로 에버튼이 디펜딩 챔피언한테만 15전 4승 1무 10패였다. 디펜딩 챔피언한테 4승을 거뒀던 게 이게 되게 좋은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션 다이치 감독, 에버튼의 감독을 맡고 있는 션 다이치가 디펜딩 챔피언 상대로 이렇게 좋은 전적을 보였던 게 잉글랜드 국적 감독들 가운데선 최고라고 하더라고. 에버튼이 그래도 조금 이제 호조라고 할 수 있는 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션 다이치 감독 체제에서 션 다이치의 페르소나는 누구냐? 바로 드와이트 맥닐입니다. 드와이트 맥닐이 옛날에 벌리 시절부터 해가지고 거의 션 다이치 감독이랑 200경기 가까이 함께 했었고, 션 다이치 감독을 만나면서 이런 득점력에도 눈을 떴다, 이런 부분도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근데 또 에버튼으로 이제 션 다이치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는 두쿠레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쿠레가 이제 에버튼에서 오랫동안 활약을 했잖아요. 근데 램파드, 덩컨 퍼거슨, 라파엘 베니테즈, 그리고 안첼로티, 이렇게 여러 명의 감독을 겪는 동안 션 다이치를 만나기 전에 그 기간 동안 69경기 4골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션 다이치 체제에서는 지금 32경기 11골을 터뜨리고 있다. 어지간한 스트라이커 못지않죠. 두쿠레가 득점한 홈 6경기, 내일도 홈 경기잖아요. 두쿠레가 득점했던 그 11골 중에 두쿠레가 득점한 홈 6경기에서 모두 승리.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두쿠레가 득점을 한다? 그럼 맨시티 상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홈 6경기 중에 3경기가 전부 다 다이치가 부임한 올 시즌에 나타난 일이었다. 이 팀도요, 얘네들도 상대 전적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에버튼과 맨시티의 맞대결 전적. 맨시티가 에버튼 상대로 또 굉장히 강했다고 하더라고. 최근 에버튼과 맨시티가 만난 리그 경기, 여기 중간중간에 FA컵 같은 거 다 떼고 리그 맞았을 때
에버튼 기준으로는 1승 5무 14패였다. 1승 5무 14패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에버튼이 뭐 홈에서 4대0으로 이겼던 경험도 있긴 한데 저거 말고는 최근 뭐 한 20경기 동안 최근 20경기 동안은 홈에서 승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리그컵이고 이거는 또 어쨌든 맨시티가 에버튼 상대로는 굉장히 강한 면모가 있었다. 특히나 최근 이제 12경기 동안은요 2무 10패. 에버튼이 최근 12경기 동안은 맨시티 상대로 리그에서 승리가 없었다. 홈이나 원정 가리지 않고 마지막 승리가 이때라고 해요. 2017년 1월달. 그리고 맨시티가 지금 에버튼 원정 0대3, 0대1 FA컵 치우고 1대3, 1대3, 0대2, 1대3 이런 식으로 구디스 파크 원정에서는 맨시티가 지금 6연승을 달리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 4경기에서는 3득점 이상을 또 이렇게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3경기에서는 무실점이었었고. 그러니까 구디슨 파크 원정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갔던 맨시티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 더. 에버튼 감독의 션 다이치가 이제 또 벌리에서도 감독 생활 오랫동안 하고 이제 에버튼 왔잖아요. 이 션 다이치가 특히나 또 맨시티한테 굉장히 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션 다이치 감독이 맨시티를 총 13번을 상대를 했는데 1무 12패다.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었고 1무 12패 9연패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13경기 동안 1무 12패를 하는 동안 합산 스코어가 1대 29였다. 그러니까 션 다이치 감독이 맡은 팀이 맨시티 상대로 득점한 것도 한 점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가장 좀 확률 높은 거는 일단은 맨시티 승 쪽을 좋게 보긴 보겠죠. 근데 아무래도 저 같은 이제 좀 배당충들은 좀 고배당 위주로 이렇게 많이 좀 하다 보니까 이거를 마헨을 봐야 될까 햄무를 봐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마헨도 배당이 괜찮고 햄무도 괜찮거든. 저는 일단 이거 물론 요즘에 맨시티도 다소간에 조금 하락세기도 하고 무승부도 노릴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감독 데이터라든지 맞대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맨시티의 승쪽을 보는 게 좀 현명하겠다. 에버튼도 좋은 흐름에 있다가 직전 경기 토트넘한테 한번 미끄러지기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 맨시티의 마헨이나 햄무 같은 맨시티의 승 1.4배 정도. 그러니까 맨시티의 승도 깔고 갈만해요. 1.4배 정도? 나는 그 정도면 이 정도 뒷 배경이라면 갈만하겠다. 이런 분들은요 맨시티 승만 가져도 되고 저 같은 좀 고배당 노리는 사람들은 맨시티 마헨이나 햄무 둘 다 노려볼만 하겠구나 이렇게 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